안녕하세요. 연애 타로 마스터 슈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타로는 이성을 사로잡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도화살 타로의 일종이고요. 이전에 이 영상을 이미 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능력을 확인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화살이라는 것 자체가 일운, 월운, 그리고 연운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있는 도화살 타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셔플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타임스탬프를 터치를 해주시면 해당 해석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영상 하단 댓글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셔플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카드가 전부 뽑혔고요. 가장 본인의 매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색상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스톤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 레드, 터커이즈, 블루입니다. 그럼 다섯을 센 뒤에 바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화이트부터 바로 해석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이트 해석입니다. 화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태생적인 능력, 그리고 현재 발휘되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두 번째로 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갈무리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도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라클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트 원석을 뽑으신 우리 슈가분들은 더 선 카드와 나이트 오브 펜타클, 그리고 나이트 오브 컵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본인 스스로가 빛이 나고, 나인 오브 펜타클과 킹 오브 컵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고집적인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원석을 뽑으신 분들은 본인이 무언가 밀고 나가고 무언가 고집을 부리고 이게 내 색깔이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셨을 때 도화가 점점 더 증폭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완드와 나인 오브 완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어린 마음에서의 본인의 그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신감 있고 무언가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인의 색깔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매력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자신만의 색깔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하지만 본인의 도화를 최대한 이끄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카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런 조합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면은 킹 오브 컵스와 저지먼트 카드 그리고 페이지 오브 컵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 자체를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운명적인 만남 중 하나구나. 혹은 내 평생에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겠구나. 정말 신이 내려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좋은 듯 아닌 듯 이런 식으로 좀 슬금슬금 다가오는 게 아니고 보통 이 화이트 원석을 뽑으신 분들은 첫눈에 반했다는 둥, 내 인생에 있어서 너같이 특이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둥, 한마디로 좀 특이한데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스타 카드와 분쟁 카드, 이제 사라지지 않는 걱정이란 뜻의 카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 3개의 조합은 더 스타 카드 같은 경우엔 손에 꼽히는 이란 뜻의 카드고 이 2개의 카드가 조합으로 나왔을 때는 일단은 이 분쟁 카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 상대방 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이 이 화이트 원석을 뽑으신 분을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설득을 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좋아. 이런 사람이 이게 매력이지 않겠어? 하고선 어떤 좀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이트 원석을 뽑으신 슈가 분을 만날 기회는 사실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다 혹은 가장 손에 꼽히다 라는 뜻의 카드에 더 스타 카드가 나온 것 같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화이트 원석을 뽑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이 상당히 혹은 여자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에 안 찰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에 이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본인의 개성치가 상당히 높고 상대방 분들이 좀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눈에 안 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 카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오라클 카드라는 뜻 자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범위 자체가 타로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행동적으로든 본인의 생각적으로든 앞을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라 혹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한들 사실 그렇게 행동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어떤 색깔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실 거예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홍대 가선 홍대 스타일로, 이태원 가선 이태원 스타일로, 뭐 강남 가선 강남 스타일로, 혹은 외국에 나가면 또 외국 스타일로 본인의 색깔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색깔을 찾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그 색깔 픽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곡,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들도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보통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시거나 혹은 4차원적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차원적인 부분이 사실 뭔가 머리가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선 사람들이 보통 4차원 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항상 보면은 과거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지키는 분들이 뭔가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좀 유교적으로 뭔가 지키고 그거는 따라야지 하고선 좀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앞에 선두주자로 나가시는 분들, 무언가 패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음악적인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무언가 연애적인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에서 질타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정상이신 분들이 항상 욕을 해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가까이 두지 말자. 라고 욕을 하지만 이 시대가 좀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했던 게 정말 세련되고 괜찮았던 거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매력이에요. 그래서 리더에 가깝게 계신 그 누군가가 보통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은 아니에요. 본인에 비해서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사실 이 도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남자복, 여자복이라는 것 자체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남자복, 여자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화살이 아무리 많아도 남자복, 여자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잘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남자복, 여자복이 보통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분이 남자복, 여자복이 있는 분이 걸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를 뽑으신 분들은 사실 본인의 능력이 좀 줄어들지 않는 이상 남자복, 여자복이 좋아지긴 힘듭니다. 하지만 도화는 여전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도화와 여자복, 남자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나에게 쉽게 빠지는 것과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셋 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화이트 원석을 뽑으신 분들은 본인의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선두주자로 나가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남자를 찾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트렌드에 맞추시면은 아마 본인보다 좀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는 있으나 과거에 나와 비교를 했을 땐 절대 이런 남자 안 만날 텐데 하는 분을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본인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도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찾기 힘들 겁니다.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남자에 대한 기준점은 점점 더 높아질 거고 보통 선두주자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눈에 띌 만큼 무언가 좋다라고 느낄 만한 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도화살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똥차는 아니에요. 아마 이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면 정말 잘 만날 거예요. 본인이 무언가 배가 아플 정도로 정말 잘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어도 배 아픈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사실은 눈을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도화를 계속해서 뿜어내시는 게 가장 행복한 연애, 본인과의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다 보면은 보통 이틀을 벗어나는 좀 이레귤러가 나타나시긴 해요. 좀 센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스펙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셨을 때 잡으시면 됩니다. 센스가 좋으면 어떤 스펙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센스가 좋다고 해서 꼭 사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스펙이 좋으면 센스가 좀 떨어져도 사귈 마음이 조금 생기기는 해요. 그런 이레귤러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생기고 돈 많고 이쁘고 뭔가 착하고 그리고 몸매 좋으면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다. 이런 센스가 좀 빠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갖추고선 오시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센스 타입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센스 타입을 맞춰주시는 분들은 이 스펙적인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타협을 하셔서 만나셔야 된다라는 점. 본인이 남자복, 여자복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센스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나셨을 때 상당히 우위를 점하실 수 있는 점은 좋습니다. 궁합적으로 봤을 때 항상 화이트 원석을 뽑으신 분들이 궁합적으로 우위를 점하시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차이는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위인데 왜 내가 차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우위이기 때문에 차이는 겁니다.
본인이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더 힘들게 되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런 스타일 분들은. 그런데 내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차이셔요. 이런 분들은. 내가 우위이긴 하지만 보통 차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남자를 못 만나고 여자를 못 만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의 센스를 망가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스펙적인 부분을 좀 더 올리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좀 티어가 많이 올라가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싶은 사람들이 굴러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런 도화를 가지고 이런 센스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남자 고르는 눈, 여자 고르는 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라클처럼 본인의 인생을 가장 중점으로 본인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일 것 같고, 애초에 제가 무언가 하라고 하셔도 사실 본인의 개성 때문에 재미로 봤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어서 옐로우스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스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도화살 능력 자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그 도화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에이드 오브 펜타클과 하이프리스트 카드 그리고 식스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카드 자체는 좀 진리로 가는 길 카드와 수학을 거두다, 식스 오브 스워드,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딱 세 개 카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카드고요. 요 카드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 양옆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카드에 좀 강화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식스 오브 스워드는 보통 본인의 고통을 넘기기 위한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돼요.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드 오브 펜타클 수학을 또 거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본인이 무언가 그 대상에 대해서 한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 균형을 잡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푸념을 했어요. 그리고 멘탈을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질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밸런스를 항상 맞추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매지션 카드와 파이브 오브 컵스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좀 다양한 재능,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의 매력이라고 도화살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파이브 오브 컵스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란 뜻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다양한 매력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도화적인 매력 자체는 어디서 오느냐? 본인이 신세를 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갚아내는 것. 내가 음료수도 빌리고 고민 상담도 했어요. 그럼 나중에 빕스 한번 쏘는 거예요. 이런 게 매력인 거예요. 뭐 굳이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뭐 음료수를 하나 얻어먹었으면 그 사람의 고민을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균형을 항상 맞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을 맞추셨을 때 본인의 매력이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그 매력 자체가 한 방향이 아니에요. 누구는 무언가 청순하다, 누구는 무언가 되게 털털한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되게 섹시한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매력과 다양한 면모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친화력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도화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퀸 오브 펜타클 카드, 그리고 모종의 거래, 그리고 5개를 준비하면 3개를 잃다. 그러니까 좀 낙심하다 뭐 이런 뜻의 카드와 행복을 나눠주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본인을 편하지만 어렵게 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에게 음료수 하나 주는 건 되게 편하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나자고는 얘기 못합니다. 왜냐면 그건 너무 어렵고 음료수 주는 건 쉽기 때문에. 이런 관계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도화살에 홀리신 그런 분들이 본인에게 음료수 하나 사주고 떡볶이 하나 사주는 건 되게 편하지만 본인에게 데이트 한번 하자고는 절대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친절할 것 같고 이 사람은 선을 딱딱딱 긋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무언가 걸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말 한 번 걸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사실 옐로우를 뽑으신 분에게 이미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짝사랑을 하고 본인에게 뭔가 진짜 그랬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 이 사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사주면 좋아할까? 그래서 좀 이 옐로우 분들이 의외로 이제 뭐 빼빼로데이라든가 뭐 이제 특정 기념일이라든가 이럴 때 꼭 한두 개 혹은 진짜 의외로 이상하게 많이 받으실 경우가 많아요. 뭐 우정 초콜릿이든 뭐 우정 빼빼로든 뭐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서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런 거 주는 건 편한데 무언가 사귀자고는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다양한 매력과 이 사람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매력 때문에 다가가기는 힘든 겁니다. 도화살로서의 모습이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도화살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살 자체가 무언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살로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 옐로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많은 짝사랑 러드를 양산을 시킵니다. 양산을 시키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못 하세요.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앞에까지 다가온 건 너무 쉬운데 심지어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죠. 이게 본인이 무언가 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옐로우스톤 분이 이 주변에 있는 그 분에게 뭔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를 하고 뭔가 내 바운더리 안에 갇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너 내 바운더리 안에 있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왠지 모르게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느 집단에 뭐 학교 때라든 아니면 회사라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모임이나 집단에 갔을 때 유독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식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본인에게 음료수를 줄 수도 있고 솔라시를 줄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씩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해서 항상 좌절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썸인가 아닌가? 혼자만 하고서 그냥 돌아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라클 카드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가가지 마십시오. 본인의 매력까지만 발산하고 본인의 바운더리에 넣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선 그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뛰어넘어 올 겁니다. 이 벽 앞에서는 이 벽을 뛰어넘어오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친해지면 연애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 너무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나 이 벽을 넘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관심을 안 주게 되면은 매력적이신 분인 건 맞거든요. 이 도화가 이미 발휘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똑같이 딸려올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라고 생각이 들 때쯤 뜀박질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 걸어오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막 뛰어와서 한 번에 이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할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주변 분들과 무언가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조금 관심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더 문카드가 좀 그런 의미예요. 잔잔하게 가만히 있어라. 본인이 연애를 하고 싶으시면, 도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무언가 또 갚고 무언가 빌리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그 담을 넘고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만나셨을 때의 궁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용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인이 우위일 수밖에 없어요. 먼저 다가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하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첫인상만 가지고서 무언가 이 사람이 괜찮은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귀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알아가면서 나는 이런 스타일 별론데 이런 거 맞춰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반기에 접어들면 본인의 취향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지금 뜀박질을 시작하고 있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굳이 이 벽을 앞당겨서 그 뜀박질을 뛸 타이밍을 주시면은 그 사람과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마음에 안 드시면은 친구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바로 친구인 것처럼 야 우리 친구 사이니까 이런 거 괜찮지 하고서 뭐 뺏어 먹는다라든가 이렇게 그냥 다가가 버리시면 아예 다가오질 못합니다. 이초에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는 얘랑 좀 해보고 싶은데 무언가 연애를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뛰어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넘어옵니다. 일단은 옐로우 손을 뽑으신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레드스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스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3단계로 나눠서 해석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 일단 우리 레드스톤을 뽑으신 분들의 도화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렇게 3단계 파트로 해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레드스톤을 뽑으신 분들이 식스 오브 완드와 더 문카드 그리고 나인 오브 컵스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좀 상당히 여유롭고 가만히 계시고 뭔가 움직이는 걸 상당히 귀찮아하시고 텐 오브 펜타클 카드까지 같이 나온 걸로 봐서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무언가 고통을 떠나보내고 평온한 걸 좋아하고 되게 클래식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킹 오브 컵스와 에이드 오브 컵스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고집이 있긴 있으나 내가 그 고집을 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실천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차니즘이 강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차니즘이 강한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매력 포인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언가 편안하고 잔잔하게 흘러가고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고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집을 무언가 부리기에는 귀차니즘이 더 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귀엽게 보이는 거지. 그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내가 마치 고민이 많은 것처럼 다가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이 상대방 분은 이 사람은 되게 여유롭고 평온한 사람이니까 내 이야기를 털어놔도 되겠다 라고 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드스톤을 뽑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거나 보통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은 타이밍에 고민 상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얘는 진짜 좋은 애구나
이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본인은 뭐 귀차니즘 때문에 이걸 털어내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레드스톤 분의 어떤 신념에 반하는 말을 한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이지 고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맞장구를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모난 부분을 감싸주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이 상대방 분도 얘 되게 괜찮은 애구나, 되게 마음이 넓은 애구나 라고 해서 본인에게 과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은 진짜 아이러니하게 이런 고민 때문에 본인에게 처음에 왔을 거예요. 이런 나까지 받아주는 이런 여자라면 혹은 이런 남자라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선 과한 투자를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맞을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지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상당히 당황해 하세요. 얘가 왜? 아니 나는 귀찮아서 너의 상담을 들어줬을 뿐인데 갑자기 그러면 나는 되게 곤란해 하고선 좀 난 잔잔한 걸 원했을 뿐인데 이런 뜬금없이 친구인 줄 알았던 친구가 갑자기 고백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학을 거두다라는 뜻의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이런 주변 분들을 겪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행동해야 될 부분들은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오라클 카드 자체가 좀 심플하게 행동하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어떤 그 귀차니즘이 이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커트를 할 수 있을 부분에서 커트를 하고 내가 이런 모난 부분은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그냥 딱 잘라 이야기하면 본인의 평온도 같이 지키면서 이 좀 이상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런 고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치고는 좀 정상적인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의 고통을 알고 시작하는 연애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도 역으로 본인의 고통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을 헤집는다라고 할까요? 너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 적이 있었지. 그렇지 않고선 내 말을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런 적이 없었어? 너는 되게 편하게 살았다. 라는 식으로 좀 후벼 파고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연애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끝이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요런 분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뚝심을 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 왔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어떤 이런 느긋함이라든가 혹은 이런 좀 평온함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보고선 찾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는 사람이 아닌 진짜 본인의 본 모습을 보고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고 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라.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해라. 라고 카드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사실 좀 쳐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 궁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똥차만 만나신 분들이 보통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좀 나는 좀 안정적인 게 좋고 평온한 게 좋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들어주는데 상담을 듣다 보니까 얘가 너무 불쌍해. 불쌍해서 가만히 그냥 계속 들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내가 좋대.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어. 연애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를 너무 갉아먹어. 그리고 내 아픈 분을 계속 갉아먹으려고 해. 그리고 본인과 동등한 위치까지 계속 끌어내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사람이 똥차가 돼버립니다. 요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평온함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변에 무언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주변에 계속 맴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좀 정상적인 연애 사이클을 한번 거치셔야 이게 연애다. 이게 진짜 연애구나. 연애는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주변 상황 정리를 깔끔하게 만드시는 걸 좀 중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화가 이미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보통 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계속 꼬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꼬인 이유는 이 사람과 계속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안 꼬인 거예요. 원래 기운이 두 개가 붙기가 힘들어요. 홍염이 아니고서는 두 개가 붙기가 힘듭니다. 도화 자체는 상대방을 홀리는 능력인 거지, 가만히만 있어도 무언가 끌려오는 그런 능력은 홍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 자체는 같이 있으니까 본인의 도화가 발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같이 있는 대상들이 항상 불쌍한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사람 궁합 자체는 썩 좋지 않다라는 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석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주변에 딱 이런 사람이 있다 싶으시면은 요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터쿼이즈를 뽑으신 분들 해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라고 한 이유는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총 3단계로 해석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도화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도화가 작용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도화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라고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눠서 해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본인의 도화가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2 오브 스워드, 3 오브 스워드, 그리고 4 오브 스워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카드고요. 보통 이렇게 3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고통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고통을 시작하시고 본인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결국엔 본인이 고통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3개가 나오신 분들은 연애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연애를 하시든 계속 힘드세요. 그리고 계속 이 연애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 말까 계속 고민하세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 퀸 오브 컵스와 더 월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분의 도화살 자체는 정말 끝을 달립니다. 거의 홍염에 가까울 정도로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도화살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본인이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걸어요. 그리고 본인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했죠. 아마 이 도화를 감당하실 수 없는 분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도화를 이 홍염이죠. 홍염에 가까운데 이 홍염을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이 조금 성격이 많이 배려지세요. 여자 기준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자가 많으면, 연락하는 남자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은 무조건 스트레스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계속 들끓게 되면은, 저는 이 터쿼이즈를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매번 하게 돼요. 왜냐하면 A라는 남자를 만나고 B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A라는 남자가 무언가 옷을 이상하게 입었어. 근데 그게 패션인 것 같아.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옷 입으신 거, 이렇게 입으신 거 패션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되게 기분 나빠했어. 본인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본인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B라는 사람 만났어. 근데 B라는 사람도 뭔가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어. 근데 이걸 패션이에요? 라고 물어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A한테 이미 상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적인 충돌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건데, 홍염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 거예요. 되게 나무 그릇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나무 그릇이 계속 타버리는 그런 홍염살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 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나이트 오브 컵스, 더 월드카드, 저울질하다, 매달린 남자, 페이지 오브 펜타클, 그리고 고통을 뽑아냈다, 내가 다 짊어지다, 뭐 이런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터커이즈를 뽑은 사람이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진짜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최고의 사람이에요. 더 월드카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꿈에도 그리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본인의 고민을 모두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고민 상담가를 자처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나도 다 이해해, 이해 안 가도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뭐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이야기를 맨날 들어요. 근데 본인은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는 압박들이 나는 호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압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이 힘든 것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 정도 됐으면 좀 받아줘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이걸 성취해낼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전형적인 사랑에 빠진 상대방이라고 할까요? 이걸 나쁘다고 얘기 못해요. 정말 나쁘다고 얘기 못하는데, 이게 나쁜 이유는 주변에 이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상황이 전혀 나쁠 이유가 없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빠져요. 지금 터커이즈를 뽑으신 분들은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터커이즈를 해석을 하면서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정말 궁금해요. 이 댓글을 통해서 정말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나 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집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맞는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들이 지금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자아성찰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유별난 게 아니고 내가 민감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 자아성찰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이랬으면 이랬을 거야 라는 합리화와 자아성찰이 되게 필요해요. 본인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랑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실 겁니다. 또 이렇게 끝났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끝났네, 혹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연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아성찰을 통해서 본인이 멘탈이 좀 강화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홍염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불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본인의 있던 이 홍염 자체는 태생적인 거라서 사실 뽑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아성찰을 통해서 본인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본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그나마 똑바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절할지 말지에 대한 방법도 좀 올바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고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는 너가 그런 식으로 부담스럽게 해줘도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민이 안 생깁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궁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분이 본인에게 진짜 진심으로 헌신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응원에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주관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만 갖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관 없이
혹은 이 터커이즈를 뽑으신 분의 어떤 취향과 관계없이 뭐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생각했을 때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냥 자기 임의대로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은 본인이 생각한다는 점은 상당히 높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을 찾기 전까지는 이거 자체도 고통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기쁘지가 않아. 무언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연애도 또 힘들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는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타로 외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연애를 생각하시기 전에 본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법을 좀 연마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명상을 하셔도 좋고, 뭐 명상이 사실 딱히 할 줄 아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도움이 잘 안 되죠. 저도 명상을 할 줄 몰라서 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타로를 봐드리면서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 내가 오늘 라면이 먹고 싶어요. 새벽 3시에 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럼 드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이 찐 것 같아요. 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라면을 먹으랬다가 살을 빼래요. 그게 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끌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새벽 3시에 라면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나를 다시 가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건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신 분들은 홍염살을 잘 이용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그릇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멘탈을 갖추셨을 때 충분히 더 지금보다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남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 되게 괜찮다, 맞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이 이야기가 나는 아닌데 주변에 이 사람 진짜 맞을 것 같아, 이 사람이라면 진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뭘 뽑을지 한번 예상도 해보고 진짜 맞으면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한텐 이런 리딩 자체가 개인 상담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멘탈이 힘들어하고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블루스톤 해석 진행하도록 할게요. 블루스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3단계로 나눠서 해석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의 도화가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인의 도화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총 3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본인의 도화 자체는 텐 오브 스워드, 그리고 데빌 카드, 타워 카드, 파이브 오브 완드, 페이지 오브 완드,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정말 어마어마한 도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도화의 능력이 세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전부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도화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본인이 무언가 손짓, 꼬리짓, 여우짓 뭐 다 할 것 없이 그냥 손만 갖다 대면 그 관계 혹은 집단이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성관계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더 타워 카드, 분쟁 카드와 더 데빌 카드, 속이다, 혼돈을 야기하다 뭐 이런 뜻의 카드와 텐 오브 스워드, 고통을 주다 뭐 이런 카드, 그리고 페이지 오브 완드, 마음대로 행동하다 라는 뜻의 카드, 파이브 오브 완드, 무언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분쟁이 일어나다 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스워드, 그것이 능력이다, 본인의 어떤 먹히는 능력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해서 뭔가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동아리 혹은 팸 같은 데 가입을 했어요. 그럼 보통 남자들 집단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집단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다 박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그런 도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두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고 집단 자체를 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냐,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 퀸 오브 완드, 그리고 더 문 카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감추다,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하다, 외면적인 고통, 내면적인 고통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집단 내에 본인이 들어오셨을 때 본인 때문에 이 집단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변 분들은 본인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언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연모하는 마음이죠.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말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라는 점을 마지막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단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본인을 차지하게 돼요. 차지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게 돼요. 마음에 들었을 때만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마성의 도화예요. 이 블루스톤을 뽑으신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본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그 집단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갈까봐. 본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본인이 들어온 순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 내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인 거지, 사실상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을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합에서 본인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많이 만족을 해요. 양쪽 다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깔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집단이 파괴가 되면은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과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과만 연락을 해요. 그리고 그 집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물어물어 이야기를 하고 좋은 추억거리로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가 그때 이래서 내가 너한테 반했던 거잖아. 그래서 너랑 사귀었던 거잖아.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 그래서 궁합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야기할 거리도 항상 있고 같은 취미에 같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맞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이 관계가 깨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실 이런 좀 진짜 마성의 도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진짜 판무파탈적인 그런 도화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라클 카드가 거의 포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완전히 꼬아버려라. 차라리 여러 군데를 들어가 버려라. 나는 이렇게 박살내는 사람이니까 여러 군데 그냥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모든 곳을 그냥 다 가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 사람은 여기만 귀속된 게 아니구나 를 깨닫고선 그 상태가 오히려 완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면 애초에 해결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딱 그냥 거기서 멈춰요. 생각하기를 멈추게 돼요. 그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집단 하나만 들어가셨을 때는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 나서기 시작하세요. 주변 분들이. 본인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주변 분들이 막 나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서게 되셨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 본인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룹이 망가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도화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도화입니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앞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본인이 도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멋지고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화 능력이 뛰어난 거하고 남자복, 여자복이 뛰어난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화가 뛰어난 것은 이 사람을 홀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거지 무언가 잘생긴 사람이
따라오는 게 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도화살이 끝장나는 그런 분이시다. 끝장나다 못해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삼으며 항상 고통을 전파하는 그런 분이시다. 행복을 전파하는 분은 아니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면 터트린 집단이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성이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거든요. 뭐 이런 분들이 보통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뭐 좀 이성이 좋아할 만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이런 도화를 갖고 태어나세요. 그래서 그 집단을 항상 박살을 내고 다니세요. 근데 본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 본인의 잘못은 아니고 타고난 게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쁜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은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인생의 관점에서 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계만 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집단 자체를 여러 군데 두어서 내가 여러 군데 집단에 소속이 돼 있음을 알려라. 아, 이 사람은 여러 군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 말고도 많은 경쟁자가 있겠구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내가 나쁜 건가 싶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얘기를 해드리지만 절대 본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잘난 게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모임에 가지 말라고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모임에 왜 가지 말아요? 본인이 좋아서 사람들이 터트린 건데 본인이 모임을 안 갈 이유는 전혀 없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서 간다라기보다는 그 축구면 축구, 게임이면 게임, 그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거기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가면은 무언가 혼돈이 야기된다는 문제 때문에 본인의 취미라든가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집단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해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집단을 더 늘려라, 더 복잡하게 살아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궁합은 나쁘지 않고 정말 끝장나는 도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다양한 모습의 도화들이 나왔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좀 남성적인 취미, 그러니까 여성분이신데 남성적인 취미를 가졌거나 남성분이신데 여성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추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파란색을 뽑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뽑지 않으셨다면 파란색을 한번 리딩을 들어봐라 라고 추천을 해보시면 와, 완전 내 얘기인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이 보통은 자기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해석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 주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컨디션 관리 좀 열심히 하고 좀 꼬박꼬박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제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고 본인의 연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타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